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파일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선은 진솔한 치과 이야기 주보원의 스마일 어게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할 건데요. 오늘도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예뻤는데 저 옷에서 보시듯이 이젠 반팔이 아니라 가디건까지 입었습니다. 날씨가 내일부터는 6 도, 7도 정도까지 막 아침에 내려간대요. 그래서 아마 겉옷을 하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돌출입 그 모든 것을 파헤치다 2 편으로 돌출입의 교정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28 치과 대표 원장이고요. 주보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잠깐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돌출입 환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돌출입 환자라는 부분은 위아래 앞니가 앞으로 뻗어져 있거나 치아를 싸고 있는 치조골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시게 되면 안모가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고 볼록 튀어나와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하고 윗입술이 이루는 각도가 105 도가 정상인데 90 도, 100도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이제 돌출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환자들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4개 빼고 교정을 한 경우 안모의 변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입술의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 치아들이 이렇게 앞으로 튕겨져 나와 있는 경우 입술이 이렇게 다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항상 하고 이렇게 다물어지니까 인상도 나빠지고 다음에 두 번째 입술의 모습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정 치료를 통해서 입술 주위 근육의 긴장도를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서 보다 나은 보다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게끔 해 드리는 게 큰 변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사실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어머님 시대는 입술이 나와 있는 게 저희 한국의 특징이었다면 이제는 21 세기 2025 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안무의 변화는 요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제 돌출입 교정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여성스러운 마음 보다 좀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미적인 어떤 개선 그다음에 연령별의 어떤 선호도 다음에 심리적인 이제 자신감 저하, 사회적 위축 등등등이 아마 돌출입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치과 전문의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안모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 중장년층의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청소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치조골이 흡수가 되는 방법밖에 흡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돌출 등 과도하게 경사된 치아는 저작 시 발생되는 교합력이 골고루 뼈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치아의 경사 방향대로 잇몸뼈가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치아들이 앞으로 쏠리는 경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앞니는 더욱더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돌출을 더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들은 돌출입 교정은 심미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치아의 주위 잇몸 조직의 건강을 개선하기도 하고 또 더 오랫동안 건강한 치아를 간수하고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푸른 하늘 은하수님 질문을 잠시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갈이가 있어서 이 가운데 모이는 것 같습니다. 튀어나온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이갈이 때문에 고민인데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보통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이 성장기 때 이갈이가 시작된 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만약에 성장기에는 없었던 분이 갑자기 청년이 되고 나서 이제 중년이 됐는데도 이갈이가 심해지는 경우는 사실 긴장감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생활을 하시면서 낮에 받았던 어떤 긴장감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자는 동안에 이갈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이갈이의 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기 접촉이라든지 치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치아가 이렇게 먼저 닿을 때 무의식 상태에서 뇌에서 어떤 시그널이 내려오냐면 뭔가가 있으니 이 저작근에 발작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그럼 막 하고 이렇게 이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추신경계 계통에 이 한 번에 이렇게 설정된 이 경로는 쉽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갈이는 근본적인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갈이를 통해서 이가 갈려 나가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통해서 수면 시간 동안에 이갈이를 한다손 치더라도 치아가 서로 마모가 되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게 가장 좋을 듯해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은요. 눈이나누 님께서 "이가 좀 작은 편인데 교정 치료 받을 수 있나요?" 어 혹시 눈이나누 님은 이가 작고 약해 가지고 교정 치료에 힘이 가해지면 치아가 파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치아는요.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 보기에 좀 작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구조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선천적인 어떤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하는 교정력은 아주 약하고 그다음에 반복되고 지속되는 힘일 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아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쯤은 전문의 선생님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FG께서 선생님 FG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치아 발치 교정이 얼굴형을 확 꺼지게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겁납니다. 얼굴 꺼짐없이 교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배열하고 치아의 위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의 확보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확보법이 오늘 후반기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터인데요. 전통적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치료해 가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제 이루어졌던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치아를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한 치아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빼고 교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돌조립이 약간 있고 치아가 좀 울퉁불퉁한데, 그래서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하고 앞니를 뒤로 놓고 그다음에 바로 펼쳤더니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기다 보니까 앞니가 더 들어가는 경우. 그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앞니의 전치부의 위치, 전후방적인 위치 설정에서 앞니가 더 많이 들어감으로써 얼굴이 꺼져 보이는 경우가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 전에 이렇게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얼굴에 맞는 앞니의 전후방적인 수직적인 위치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얼굴형 확 꺼짐없이 교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기술, 다음에 어떤 진료학적인 철학 등등등도 여기에 미쳐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치아 교정 치료가 상당히 안전하고 좋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한순간의 수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부분이 항상 우리 환자분 입장에서는 큰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교정 치료는 아주 서서히 매일같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얼굴에서 가장 좋은 얼굴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닫을 수 있고 치아 교정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FG 님께서도 한번 용기 내시고 얼굴 꺼짐없이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전문의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우리 강의 내용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돌출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교정치료를 받는 이유, 사실 우리 비욘드의 가장 이 간판 스타인 여에스더 선생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소비요 교정이죠라고 말씀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사실 바르고 건강한 치아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얼굴을 만들고 얼굴에 꺼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밝은 웃음, 밝은 이미지, 밝은 마음이 새롭게 설정되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에 대한 변화를 보다 더 낫게끔 그리고 마음까지도 더 밝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쇼츠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고 가시겠어요? 여기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요박사님 가지런해 치아 보이잖아요. 상태인데요. 요게 가짜예요. 가짜 치아잖아요. 이것도 지금 가짜예요. 보시게 되면 동글동글 안쪽을 쳐놓은 게 보시면 가짜 치아예요. 원래 저기 치아가 보면 진짜 있어요. 치아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 치아가 나름이 이렇게 방송 활동을 다른 하기 사람 위해서 아니에요? 위장을 해놓은 오신 부분이죠. 환자분한테요. 그러면서 직접 이제 이 보여주셔도 부분을 돼요. 아유, 방송을 아니요,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실 수 믿음을 있도록 갖는 거죠. 계속 여에스터가 앞으로 내면서 저랬는데 위장했던 이렇게 부분을 된다. 조금씩 근데 갈아내면서 저는 쭉 이 진행을 치아의 했답니다.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처음 결정할 때 와서도 할까 이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제 치아가 보탬이 된다면 정말 보여주셔도 알겠습니다. 돼요. 그리고 이 여에스터 성형설의 원흉은 클라라 AI다 뭐 이런 거. 근데 쌤이 지금 하시는 방향이 저희 회사 가는 방향하고도 아이고 주보원 선생님의 클라라 AI 무한보고 클라라 AI 화이팅! 저희 좀 닮았죠? 국민 영역 좀 하나 국민 역량 프로젝트 화이팅! 주보은의 클라라 AI 화이팅! 지난 3년간 저를 예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본 쌤하고 명진 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사실 이 여에스더 스님이 이 교정 치료한 부분을 사실 환자의 어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전혀 노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에스더 스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관심은 있고 하고는 싶은데 용기 내지 못하던 분들에게 당신께서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쇼츠도 올려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셔가지고 한 번쯤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치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듯 해 보입니다. 자, 전문가 원인별 진단법은요. 전에 이제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치아의 돌출이 이만 돌출되어 있느냐, 치조골과 동반돼서 돌출이 있느냐, 아니면 위아래 턱뼈와 같이 동반되어 있느냐, 아니면 코가 꺼지고 다음에 볼이 꺼져서 입이 더 튀어나와 보이느냐 등등등의 이제 원인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원인별 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돌출입이 유전인가 아니면은 뭐 후천적인 이유인가,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의 건강, 다음에 발음, 다음에 치아의 기능, 다음에 턱관절까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돌출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우선은 질문에 유그린님께서 치과에서 일단 유관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통증이 계속 있다고 그런다. 다음에 20대 초반인데 돌출이 심하지 않지만 셀카에서 입이 자꾸 튀어나와요. 턱도 약간 나온 느낌인데 이런 것도 당연하죠. 아마 오늘 우리 이 다른 정례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 유그린하고 파이팅 하세요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해 드릴 테인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은 입이 튀어나온 것 같지 않은데 사진상에서 찍으면 입이 나와 보여요라는 부분이 첫 번째는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교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중간쯤 되면 항상 표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껏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웃는지, 정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웃음인지 배워보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다들 웃으니까 웃는 거였죠. 근데 부정교합을 가지고 송곳니가 튕겨져 나오거나 앞니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 제대로 웃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웃는 부분, 그 표정 때문에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웃을 때 그 모습이 더욱더 돌출돼서 보여주는 표정이 있긴 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팅 하세요님께서도 한 번쯤은 교정을 필요로 한 돌출입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위에 계셨던 분인데 유그린님. 어머니가 치아 및 혀의 통증, 경련, 아마 사각근 쪽에도 경련. 이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치아하고 그다음에 위턱뼈, 아래턱뼈에 이렇게 진행되는 신경이 3차 신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3차 신경통이 있는 경우 어머님께서 이렇게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고 가만히 있는데 치아는 썩은 것도 없는데 아프다고도 하고 다음에 씹는데 자꾸 혀를 깨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눈 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아니면은 감각이 조금 더 과하게 나타나거나 덜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씩은 이제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치과에서는 치료가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신경과에서 3차 신경 신경이 진행되는 위쪽을 요렇게 좀 이렇게 절단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광범위하고 아주 심한 불편감을 없애서 치료가 되는 건 좋으나 이 같은 시술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소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 정세와 치료의 효과 부분을 어머님께 잘 설명드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고리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차 신경통으로 보이는데 신경과와 그다음에 구강내과야 양쪽 다 한 번쯤 찾아가셔 가지고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오색빛 무지개님께서 잇몸이 약해서 양치만 해도 피가 나요. 있을지를 못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치간 칫솔도 쓰고 칫솔질 잘 쓰면 약해진 잇몸도 건강해질까요? 연세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가가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몸이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오색빛깔 무지개님 같은 경우는 잇몸이 약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같은 경우는 칫솔질 한 번만 조금만 자극하고 아니면 밥 먹다가도 이렇게 음식 섭취하다가도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우선은 다른 분들보다는 더욱더 잇몸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치과를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이 30대 중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잇몸은 유전적인 경향 참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잇몸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아마 후천적으로 우리 후대에 있는 분들이 약한 잇몸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잇몸뼈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그렇게 썩 없답니다. 단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해서 더욱더 오랫동안 쓰고 그다음에 어떤 자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제적인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푸른 하늘 은하수님이
비발치로 했다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가면 중간에 발치 계획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정 치료가 좋은 점이 안전한 점이 하루하루 바뀌어 나가는데 사실 비발치를 했다가 앞니가 들어갔는데 원하지 않아서 중간에 발치 계획으로 바뀌었을 때 치료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거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 앞니의 후방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진단 치료에서 우리가 만약에 5mm, 6mm의 후방 이동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발치를 추천할 때인데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사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저 진짜 입 빼기 싫어요. 정말 입 빼기 싫어요.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한번 좀 들어가는 걸 보고 원하시면 발치하고 더 들어가는 건 어떠세요?라고 제가 가끔은 이렇게 순차적인 치료 계획을 높여가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발치라는 부분이 너무 두렵고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감이 있다면 비발치 치료하다가 발치 계획으로 바꾸는 것도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좋겠지만 처음부터 발치가 필요한 부분은 발치를 진행하면 그만큼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 약간의 용기는 좀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오렌지 망고님께서 추천을 주셨는데 치과를 선택할 때 어떤 경력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신데 주변에 임플란트 병원만 있어서 충치 치료나 잇몸 치료 등 받고자 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셔요. 우선은 일단은 치과대학을 졸업하면 치과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치료를 다 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지식을 다 겸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는 뭐 명의 찾아 산만리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는 기술이 이제 보급화가 많이 돼 있고 이제는 저희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졸업하고 나서도 매년 보수 교육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개발되고 소개되는 치료법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치과 선택할 때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쓰실 건 없지만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렇게 서베이를 해 보면 치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고민합니까? 무엇을 가장 고려하시나요? 하면은 편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많으신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면 사실 전문의를 통해서 보다 전문가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치과를 선택할 때 내가 만약에 잇몸이 나쁜 부분이 있다면 잇몸 전문의, 그다음에 치아 교정이 필요하다면 교정 전문의를 한 번쯤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뭐 충치와 잇몸 치료는 보편적으로 다들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큰 고민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실 수 있던 편리성을 좀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강의 한번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유전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 그래서 유전적인 원인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님들의 얼굴의 특성이 고스란히 자녀에게도 전달이 되죠. 그래서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특히 턱뼈의 크기와 턱뼈의 모양과 턱뼈의 패턴, 턱뼈의 관계는 유전적으로 50% 이상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또 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인 원인인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아니어도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 부족입니다. 자, 아이들이 혼합치열기에서 쭉 하고 성장을 하면서 아래턱이 작은 경우, 아래턱이 큰 경우, 얼굴이 짧은 경우, 그다음에 얼굴이 긴 스타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분화하고 발육 성장을 할 터인데 우선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유치예요. 그리고 6세 때 나는 제일 대구치가 영구치고 다음에 3개가 앞에 유치가 있고 앞니 2개가 나오면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기들 유치의 앞니나 상당히 작죠. 근데 큰 앞니가 나오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밖으로 뻗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물리는 상태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밀려 가지고 덜떠 있고 아주 간신히 위아래 앞니가 서로 닿는 요런 스타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교정 치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송곳니, 유치 송곳니, 다음에 유치에 대구치 2개가 있고 여기 지금 유치 대구치 하나 남아 있고 유치가 빠진 경우예요. 지금 뻘거스름한 건 이제는 그날 당일을 뺀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간 유지 장치를 항상 치과에서 추천을 합니다. 근데 공간 유지 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백발백중으로 뒤에 있는 큰 어금니들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공간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송곳니와 제1 다음에 제2 속옷치가 발육하고 맹출하면서 앞니를 밖으로 밀어내거나 그런 밀어내는 힘이 아니면 아예 그냥 송곳니가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가 있겠죠. 또 다른 원인은 지금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혼합치열기의 엑스레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대문니, 두 번째 대문니. 여기 지금 보면 3개가 유치가 있고 송곳니, 제1소구치, 제2소구치가 지금 발육 중에 뼈 안에 있는 거죠. 지금 딱 사이즈를 보시면 모든 한 개를 제외하고 모든 영구치는 유치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진화하면서 얼굴의 크기와 앞골의 크기는 점차 작아지는데 치아의 크기는 작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요즘 아이들 보면 치아가 들쑥날쑥 삐뚤삐뚤 아니면 돌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여기서 질문 또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FG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팔자주름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네. 팔자주름은요, 저희들이 표정을 잘못 지어서 깊어진 주름, 형성된 주름은 교정치료를 하거나 돌출입이 발치치료를 한다 손 치더라도 팔자주름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변에 있는 자녀분들, 다음에 동생분들한테 웃을 때 웃는 모습을 좀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팔자주름이 심한 사람은 첫 번째 이가 돌출되어 있거나 보기 흉해서 안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어떻게 웃냐면요. 저 한번 보십시오. 웃을 때 코로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웃을 때 우리가 보면 입술이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면서 예쁜 입술 모양이 되게끔 하려면 여기 입술 끝에서부터 다음에 광대뼈에 연결되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아주 작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가 빨리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더블 리버스 C라고 그러죠. 입술 모양이 이렇게 돼 있거나 다음에 웃을 때도 이렇게 되면 팔자가 점점 깊어지겠죠. 그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이제 팁을 드리면 코 옆에 요렇게 손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웃을 때 얘가 여기 밑에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 번쯤은 체크업을 해 보셔요. 그러면 여기를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그다음에 코의 웃음, 코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면서 속으로 A, B, C, D, E 하면 입 끝이 살짝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보시면 팔자주름이 형성된 팔자주름은 금방 없어지지는 않지만 더욱더 깊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입 안에 있는 치아의 위치가 뒤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출입 교정을 좀 하시고 웃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팔자주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키다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10대 때 발치 교정했는데 지금 20대 후반에 다시 입이 조금 나온 느낌이에요. 제 치아가 계속 성장하는 걸까요? 옛날 10대 때면 10년 전이죠.
자, 20년 전 교정법, 10년 전 교정법, 지금 교정법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대 때 발치 교정을 했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치아를 위한 배열, 다음에 보다 좀 심미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20대가 들고 20대 후반이 들고 30대 되면 20대와 30대의 가장 큰 얼굴의 큰 변화는 여기에 있는 약간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살들이 빠지는 경향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20대 때 같이 어울려져 있던 입술은 남아 있고 여기는 살이 조금 빠지니 어떻습니까? 입술이 좀 더 나온 느낌이 나올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겠는데 모든 어금니들은 약간 전방으로 경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경사되어 있는 치아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힘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더 전방으로 경사가 되죠. 그러면 모든 치아들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아의 위치가 계속 변화해 간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정답일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요. 차분한 초롱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주무실 때 입 벌림과 코골이가 심해요. 수면 습관도 교정하면 좀 바뀌나요? 수면 습관은요. 우선은 우리가 이 아래턱을 다물게 하는 근육들이 릴렉싱이 되면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자면서 요즘 비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애가 이렇게 내려오는 수밖에 없죠. 이때 첫 번째 코골이가 심하다는 부분은 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비인후과 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인후 부분의 문제도 같이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보시는데 입을 벌리게 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코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숨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입을 벌림으로써 부족한 산소, 부족한 숨을 입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이비인후과 진료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요즘 나온 게 입 테이프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테이프를 하나 바르 가지고 이렇게 입술을 다물고 주무시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서 코골이가 심하면 코골이 장치 내지는 이비인후과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니의 햇살. 예쁘다 이름이. 요즘 밖에 이렇게 산책하면 정말로 햇살이 이렇게 쏙 내려오는데 이 피부에 닿는 다음에 이제 손 위에 떨어지는 햇살을 보면 '아유 산보 잘 나왔다.'라는 생각 많이 들죠. 우리나라가 기후가 요즘 여름 때 너무너무 이렇게 덥더니 사실 이 미세먼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햇살을 많이 절긴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정 중에 임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거나 이런 게 문제 없을까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교정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둘째 가지를 첫째 가지 언제든지 가지십시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정하면서도 언제든지 뭐 결혼 같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임신을 하게 되면 다음에 저희의 모든 프라이어리티가 교정이 아니라 아기한테 와야겠죠. 그러면 교정을 진행하는데 평소에 교정을 진행하는 속도나 어떤 힘의 크기를 아기 다음에 산모가 보다 편할 수 있도록 조금 슬로우 다운하거나 약하게 해 주면서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임신 기간 중에는 엑스레이를 절대로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임신이 임신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의료진들에게 "저 임신했어요."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교정 중에서도 임신을 할 수 있으니까 계획 잡으시고 예쁜 아기 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문. 낭만의 시대. 곧 50 대인데
스케일링 할 때 잇몸 스케일링을 따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기적인 잇몸 스케일링은 얼마 주기로 필요한가요? 자, 맞아요. 20,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스케일링 받아라 그러면 겁나요, 아파요 막 이렇게 하는데 50대가 되면 이제는 자각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스케일링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스케일링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과 이물질을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 중에 아주 초음파로 이렇게 미세적인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치아가 민감해 보인다 그러면 그 팁을 살짝 눕혀 가지고도 스케일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한번 스케일링을 받는데 주기적인 잇몸 스케일링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1 년에 한 번은 여러분들 공짜로, 그러니까 1,000, 2,000원, 3,000원 정도만 내면 스케일링을 해 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제도가 개편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 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받으시고, 근데 만약에 아까 이렇게 FG 님처럼 이렇게 잇몸이 좀 약한 분들은 6 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6 개월에 한 번 추천을 드리고요. 3 개월에 한 번은 조금 이렇게 치주적인 다음에 잇몸 질환이 계신 분들만 하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웬만큼 건강하다 그러면 6 개월에서 1 년에 한 번쯤은 무조건 스케일링 받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SS 님인데요. 6 개월 전부터 찬물을 마시면 치아 전체적으로 너무 시려서 항상 미지근한 물만 마십니다. 찬물을 마시면 머리가 띵, 그쵸? 겁이 나서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테인데요. 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요거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아의 구조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요게 이제 잇몸이고요. 잇몸 뼈이고, 다음에 뿌리가 오고, 다음에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런 상태면 치아 암만 찬물이 들어와도 치아들이 에나멜과 상아지를 통해서 치수의 온도 전달이 감소되기 때문에 정말로 찬 얼음 같지 않으면 시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터인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가 양치하면서 그죠? 선전에도 막 분노의 양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치아가 요쪽 부분이 깎여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잇몸이, 그죠? 에나멜은 우리 신체 내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나멜이 거의 깎여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잇몸이 내려가면서 여기 배가지를 입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칫솔이 들어가면서 여기를 계속 이렇게 긁다 보면 얘네들이 에나멜이 깨지면서 이쪽 부분이 이만큼 깎여 나갑니다. 마치 나무에 도끼짓을 한 듯이 이렇게 팍 하고 깎여 나간 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찬물만 들어오면요, 상아질에 여기 보면 약간의 이렇게 선들이 있죠. 상아질은 구멍이 현미경으로 보면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의 자극들이 이 치수, 신경에 다이렉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1번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받으시고, 다음에 부드러운 소리를 쓰시고 하시고요. 그래서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서치해 보면 많은 방법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거, 한 개 치아를 한 번에 닦는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용하시고, 두 번째, 만약에 치아가 도끼짓 한 듯이 탁 이렇게 깎여져 나갔다 그러면 여기를 덮어주는 치료를 치과에서 해보시면 훨씬 더 민감도가 낮아질 터인데,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이걸 한다고 해서 민감도가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들어왔는데 그 사이도 약간의 마이크로 텀이 있기 때문에 민감도를 완화시키고 낮춰주는 의미이지 민감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아 깎여 있는 부분은 이렇게 메꾸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HY님 65세
또 치아 교정이 가능한가요?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교정술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유, 청춘이신데요, 뭘. 지금 70대가 77이 49, 49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의학 다음에 영양분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개선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달력적인 나이에 비해서 몸의 건강적인 나이, 다음에 정신적인 나이는 우리 전문가들은 0.7을 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5세 같은 경우는 6, 7이 42, 지금 4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더 이상 이제 100세까지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왔던 치아의 문제들이 그냥 방치하고 두면 이제는 금방 더욱더 심해지면서 아예 이제는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비발치 치료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장년층에서는. 그렇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이고요. 아시다시피 세월 1년 금방금방 갑니다. 그죠? 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교정실은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철사의 교정술보다는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용한 교정술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것도 원장 선생님들과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치료법이 뭔지 한번 같이 추천을 받아보시는 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투명 교정도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 20년 동안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사 교정으로만 되고 투명 교정으로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수입품은 철사 교정의 2배, 다음에 클라라 같은 경우는 철사 교정보다 한 뭐 30-40만 원 정도 비싼 정도. 그리고 단 그 정도니까 아마 HY님께서도 한 번쯤은 병원에 내원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45분인데 상무와 상추님에 대한 질문만 하고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주기적으로 가는 치과 정하고 싶은데 스케일링도 잘하는 손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있죠. 이번에 갔더니 너무 물도 많이 튀고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이런 건 어떤가 싶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손기술이 참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다른 선생님이 오면 이렇게 인상이 별로 왜 그래요? 다 똑같이 하는데 이거 손맛이 틀려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스케일링은 이제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치과 스태프들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연차가 좀 어리신 분들보다는 손기술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치과에서는 우리 그 스태프들 교육을 할 때 안 아프게 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노하우 있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스케일링을 가는데 맞아요. 제일 편한 데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도 하셨던 분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성함을 여쭤본다든지 다음 약속할 때 오늘 해 줬던 선생님이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요구를 하시면 아마 그 치과에서도 잘 어레인지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10분 동안 제가 준비했던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음에 10대, 20대 변하면서 앞니가 더 돌출된다고 질문 주셨던 분의 해당 사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치아가 앞으로 이렇게 경사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잇몸뼈가 약해지고 우리가 매일 씹어대면 앞으로 경사되어 있는 게 과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쏠린 치아들은 쏠리지만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치아들이 다 이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들쑥날쑥했고 돌아가 있는 치아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돌출입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계속 다음 3 편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터인데요.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발치 치료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심한 정도가 중간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비발치 또는 발치 교정 치료, 그러면서 심한 정도이며 골격적인 원인을 동반한 경우에는 교정 치료도 가능하겠지만 수술을 동반한 치료법도 가능하다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발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터인데, 비발치 치료법도 한 4 가지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니 전치부를 앞으로 순촉, 입술 방향으로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치아들이 이렇게 기준선상에서 나와 있는데, 기준선상에서 1도를 앞으로 내면 0.8mm의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제가 돌출입이지 않습니까? 돌출입 환자에게서 앞니를 더욱더 앞으로 내민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가끔은 아래턱이 작은 경우 아래 앞니를 위에 앞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조금 밖으로 내민다든지, 아니면 주걱턱인 경우 위에 앞니를 전방으로 이동 통해 가지고 앞니 개선을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확장법은, 요것도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지금 49 분이면 저희들이 이제 광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혹시 질문 하나 더 들어온 건 없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질문 놓친 건 없으신지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비발치 돌출법의 두 번째로 확장법인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치아들이 비열되어 있는 U 쉐입이 상당히 V자에 가깝죠. 다음에 아랫니는 거의 V자에 가까우면서 완전히 송곳니가 한 치아를 건너뛰고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다음에 얘도 송곳니가 막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악공이 좁은 경우 참 적절한 방법인데, 만약에 옆에 있는 치저골이 얇은 환자 같은 경우는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치저골이 얇고 약한 환자는 적응하기 어렵다. 다음에 이 또 확장하는 방법은 확장 후에 반드시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다음에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치료에서 1mm의 공간이 필요할 때 제1대구치 큰 어금니는 4mm를 확장해야 1mm가 생기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두 번째 소구치 같은 경우는 3mm를 확장을 시켜야 1m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3mm가 필요하다면 어금니를 12mm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하는 방법도 비발치 치료법이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확장량 공간이 필요한 공간량이 많아지면 확장이 더 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셔요. 이렇게 좁은 걸 확장기를 통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좁은 게 이렇게 넓어졌죠. 그런 다음에 치아를 이렇게 배열해 나갑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 같은 경우는 클라라 투명 교정 장치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악공 확장 장치를 밤에 끼워주면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발치 치료법 해가지고 악공이 좁아. 근데 우리가 공간이 필요해. 다음에 그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확장기를 사용하게 되면 또 이렇게 확장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도 뭐 U자 모양이 아니라 완전히 V자죠. 여기도 뭐 울퉁불퉁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송곳니 그다음 어금니들이 전부 안으로 이렇게 다 경사돼서 이렇게 웃을 때 이 모습이 어떨는지 이제 감이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치료를 잘 끝냈습니다. 이게 또 투명 교정 장치와
확장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좁고 튕겨져 나와 있는 치열을 바로 잡음으로써 웃는 모습을 이렇게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미세치간 조정술에서 항상 또 이렇게 또 다시 제가 얘기를 해드릴 터인데,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 다음에 지금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는 거, 이때까지 바빠서 못 해왔던 거 지금쯤은 한 번쯤은 백세를 바라보면서 한 번쯤은 다시 재건축,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용기로 큰 변화를 항상 가질 수 있으니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살아가면서 YOLO, 우리 딱 한 번 삽니다. 제대로 삽시다. 그리고 저의 진솔한 치과 얘기 주보원의 스마일 어게인은 항상 매월 세 번째 일요일 6시에 옵니다. 그래서 비욘드의 이제 일요일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요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일요일에는 치과와 또 이제 피부과, 안과에서 이제 하니까 세 번째 일요일에는 치과 치아 교정 장치 관련돼서 유익한 정보도 드리면서 다음에 Q&A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다음 달 세 번째 일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